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즐겨보는 온갖 추리소설이나 영화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원조격인 이야기가 무려 2500년 전에 쓰였다는 거요. 살인사건이 터지고 집요한 수사관이 단서를 쫓고 마지막엔 정말 숨막히는 반전까지. 완벽하죠?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고대 문학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플롯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걸작.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이걸 하나의 미스터리 사건 파일처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도시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그 끔찍한 살인범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이 기막힌 설정이 바로 오이디푸스 왕을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엄청난 심리 스릴러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건의 무대는 테베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테베에 아주 끔찍한 역병이 덮친 겁니다. 땅은 메마르고 가축들은 쓰러져 죽고 심지어 아이들마저 태어나질 못해요. 도시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인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자신들의 왕에게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몰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아폴론 신의 신탁,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신탁이 이 거대한 수사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신이 내린 메시지는요, 아주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어요.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라이오스 왕의 살인범을 찾아내라. 그를 찾아내서 추방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이 역병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거였죠. 뭐랄까, 신의 명령이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페이지를 딱 펼쳐버린 셈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이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예전에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테베를 공포에 떨게 했고 그 와중에 라이오스 왕은 길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오이디푸스가 나타나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영웅이 돼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끔찍한 역병 때문에 수년 전에 묻혔던 미제 살인 사건을 다시 파헤쳐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때 우리의 주인공이자 이 사건의 수사관 오이디푸스가 나섭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영웅이거든요. 모든 백성 앞에서 반드시 그 살인범을 내 손으로 찾아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맹세를 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자기 운명에 족쇄를 채워버린 겁니다. 자, 그럼 수사의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오이디푸스는 첫 번째 핵심,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이 사건을 아주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의 뜻을 잇는다는 유명한 예언가를 부릅니다. 뭐 간단하게 범인이 누군지 단서라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바로 이 작품의 핵심적인 역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죠.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오이디푸스는 정작 자기 앞의 진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고요. 반대로 앞을 못 보는 눈먼 예언가는 모든 끔찍한 진실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언가 테이레시아스가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살인범, 바로 당신 자신이야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완전히 격분하죠.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왕위를 뺏으려는 정치적인 음모라고 단정하고는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자기 발로 굴러들어온 결정적인 단서를 스스로 뻥 차버린 셈이죠. 예언가의 말에 잔뜩 화가 난 오이디푸스. 이제 이야기는 그를 진정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점점 더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반전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전임 왕의 미망인이었던 이오카스테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신탁이니 예언이니 그런 거 다 믿을 거 못 돼요 하면서 위로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이 비극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게 됩니다. 자, 이오카스테가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증거랍시고 꺼낸 이야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째, 옛날에 어떤 신탁이 라이오스 왕한테 당신은 아들 손에 죽을 거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그걸 막으려고 갓 태어난 아기 발을 묶어서 산에다 버렸다는 거죠. 셋째, 근데 라이오스 왕은 나중에 세 갈래 길에서 강도들한테 살해당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예언 그거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녀는 예언이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들을 그냥 술술 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세 갈래 길이라는 이 구체적인 장소. 이 말이 오이디푸스의 머릿속을 딱 치는 거예요. 그의 희미한 과거 기억 속에서 자기가 바로 그런 곳에서 어떤 노인을 죽였던 일이 떠오른 거죠. 아내의 이야기가 자기 과거와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코린토스에서 전령 한 명이 도착합니다. 그는 오이디푸스의 양아버지, 그러니까 코린토스 왕이 돌아가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터뜨립니다. 사실 오이디푸스는 그들의 친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서 전해준 입양아였다는 거죠. 평생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니 오이디푸스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거죠. 코린토스 전령의 이야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마지막 증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수십 년 전 라이오스 왕이 살해당하던 그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버려진 아기를 코린토스 전령에게 넘겨주었던 바로 그 양치기였던 거죠. 양치기는 처음엔 입을 닫고 버티다가 결국 오이디푸스의 협박에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수십 년 전 이오카스테 왕비의 명령으로 버렸던 그 아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살려줬던 그 아기가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사실을요. 끔찍한 진실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맞춰집니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쫓던 사냥꾼,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끔찍한 죄인, 그리고 테베를 구하려던 영웅적인 왕, 이 세 사람이 전부 오이디푸스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뒤 이야기는 이제 그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향합니다.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걸 발견한 오이디푸스는 그녀의 옷에 달려있던 황금 브로치를 빼서 자신의 두 눈을 찔러버려요. 스스로를 벌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육체의 눈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모든 진실을 보는 고통스러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같은 단순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번역가 길버트 머레이의 말처럼 이건 인간의 운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어떤 거대한 힘,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인 그 힘에 대한 고발에 가깝습니다. 운명과 고통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 비관적인 탐구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어요. 그의 이런 집요한 모습, 여러분이 보시기엔 고결한 용기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정해진 운명에 맞서 싸운 어리석음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